안녕하세요. 가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음악이 쿵쾅쿵쾅거리고 무슨 클럽에 와 있는 것 같죠? 이 조명도 이렇게 시퍼렇고요.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폭스바겐의 컴팩트 소형 SUV T-Roc의 출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명 SUV를 표방하면서 젊은 얼번 라이프를 겨냥했다는 이제 폭스바겐의 T-Roc 엔트리 SUV인 T-Roc을 소개하는 자리인데요. 얼마나 잘 나왔는지, 얼마나 좋은지 저와 함께 둘러보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let me introduce Born Confident, the new T-Roc. 자, 막간을 이용해서 둘러보기를 잠깐 하시죠. 3색이 지금 전시가 됐습니다. 흰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전시되어 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6가지 색상의 T-Roc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앞모습을 보면요, 요즘 폭스바겐 디자인 약간 그 쌍용도 이걸 좀 가져다 쓰는 게 있죠. 마름모꼴 그릴인데 약간 좀 아래 위가 높아지면서 좀 더 중후해졌다,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약간 올드해 보인다, 이런 앞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숙해요. 많이 본 차 같고 깔끔한 앞모습, 그러니까 폭스바겐 특유의 그 깔끔한 라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옆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옆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짧죠? 짧은데 휠베이스가 길어요. 그 말인즉슨 바퀴가 아주 앞뒤로 끝까지 다 밀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스포티한 프로포션, 비례감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달리는 후륜구동 스포츠카들이 보통 보면은 앞바퀴는 앞으로 잔뜩 밀려 있고 뒷바퀴도 뒤로 잔뜩 밀려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얘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MQB 플랫폼이라는 폭스바겐의 그 모듈화 플랫폼으로 앉아 있는데, 이 플랫폼이 그 아우디 A1부터 해가지고 폭스바겐 아테온까지, 그러니까 엔진이 가로로 달린 전륜구동 차에는 모두 쓰이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 길이에 비해서 휠베이스가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퀴가 이렇게 쫙 앞뒤로 밀려 있는 그런 그 비례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옆 라인을 봤을 땐 굉장히 날렵하고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아틀레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뭐 현대도 그렇고 다 모든 메이커들이 이 캐릭터 라인을 참 중요시하죠. 그래서 사이드에 이렇게 문 있는데 이렇게 하나 접었죠. 그래서 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이제 하나로 연결하는 거를 현대는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이 차는 이제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볼륨감을 좀 주는 것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디펜더를 이렇게 더 부풀리면서 약간 디펜더에서 이렇게 휠 아치를 따라서 약간의 그 굴곡을 줘서 선을 끊었고, 앞펜더도 마찬가지로 그 휠 아치를 따라서 펜더를 부풀리면서 라인을 끊고 볼륨감을 주는 그런 볼륨감, SUV의 강인함을 강조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T-Roc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있는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은 폭스바겐 특유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도 역시 그 선 라인을 갖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깔끔하게 하는 것을 좀 좋아하고, 이 단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돼 있고, 길게 찢어진 그 테일 램프와 거기에 약간의 그 굴곡을 주어서 입체감, 좀 심심하지 않게 한 부분도 돋보입니다.
빨간색에 이제 뒤에 테일 램프 이제 스몰 라이트가 들어온 모습을 보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지금 이제 시동이 걸려 있는데 폭스바겐 그 2.0 TDI 엔진,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 엔진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 공회전 소음이 상당히 조용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전륜 구동으로만 나오고요. 그래서 전륜은 이제 맥퍼슨 스트럿이고요. 후륜 서스펜션은 잘 아시는 그 토션빔 방식의 아주 간단한 셋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엔지니어링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전 휠은 동일하게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가장 높은 프레스티지 모델이라고 하고요. 브리ヂ스톤 투란자 T001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앞에는 보시면은 이제 그 스트럿이 보이죠? 이게 이제 맥퍼슨 스트럿 방식이고요. 그리고 뒤도 이제 전륜 구동 방식이다 보니까 뒷타이어도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뒤를 후륜 서스펜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가루가 되도록 까인다는 토션빔 서스펜션입니다. 토션빔 서스펜션은 참 장점이 많죠. 구조가 간단하고 값이 싸고 그러면서 핸들링 밸런스를 구현하기가 아주 용이하면서, 그리고 또 승차감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독립식 서스펜션과 일체식 서스펜션의 장점을 모두 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멀티링크 서스펜션만큼 정교한 컨트롤을 할 수는 없지만 나름 그 장점을 많이 갖춘 그 전륜 구동차에는 이상적인 셋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T-Roc의 엔진룸을 보고 계십니다. 이 엔진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2.0 TDI 엔진 그대로입니다. 150마력 34.7kgm의 토크를 내고요. 4기통 2000cc 디젤 엔진입니다. 커먼 레일 보이시죠? 이게 커먼 레일이고요. 고압의 연료가 압축이 돼가지고 실린더 상단, 그래서 가솔린 엔진을 따지면 점화 플러그 자리로 통해 가지고 실린더로 직접 분사되는 직분사 터보 엔진입니다. 엔진 뒤쪽에는 터보 차저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공기를 압축을 해서 배기가스의 폭발력으로 그래가지고 앞으로 들여오는 방식이 되겠네요. 이건 이제 관계자들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금 거다랗게 좀 쿨러 같은 게 앞에 있고, 그리고 이제 안으로 이제 흡기 매니폴드 해가지고 엔진룸으로 지금 이 공기가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이게 EGR 쿨러냐 아니면은 흡기 인터쿨러냐 좀 결론이 안 서가지고 제가 중간에 잠깐 촬영을 멈추고 이걸 좀 들여다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요즘 본 디젤 엔진하고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이라 가지고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저희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 때문에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로 엄청나게 홍역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소산화물을 이제 장난 안 치고 아주 잘 걸러줄 수 있도록 온갖 장치를 다 달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게 무지하게 비싸다는 얘기겠죠. 이 엔진이 결코 싼 엔진이 아닙니다. 뭐 들여다만 봐도 벌써 이게 돈 다 돈이네요. 아주 비싼 엔진을 들여와 가지고 국내에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게 좀 엔트리급에는 좀 오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엔진룸 리뷰였습니다. 네, 시동이 걸렸습니다. 폭스바겐 T-Roc 2.0 TDI 엔진이 잠에서 깨어났고요. 저는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주 짧은 시승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1시간 내로 시승을 마치고 돌아와야 해요. 그래서 아주 깊게 다 그 설명을 드릴 그 시간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대충 후다닥 시승기가 되겠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을 딱 넘었을 때 느낌이 승차감이 좀 탱탱하구나 하는 느낌이 있네요. 자, 풀악셀 한번 해볼까요? 네,
뭐 디젤차 요즘 디젤차 무덤덤하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예전 TDI 엔진에 비하면은 많이 무덤덤해졌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확실히. 네, 제원표에 이 차의 제로백이 8.8초, 최고 속도는 205km, 시속 205km라고 돼 있었거든요. 8.8초라고 돼 있는데 예전 뭐 8.8초 디젤차 8.8초보다는 좀 느린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디젤차가 보통 그 초반 토크발이 좋기 때문에 처음에 튀어나가는 거 잘 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같은 8.8초, 그러니까 8초, 9초의 가속력이라도,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의 8.8초짜리, 9초짜리 차보다 디젤이 훨씬 더 빨라요. 빠르게 느껴져요. 근데 얘는 그냥 일반 가솔린 엔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 정도 달리기 실력 가진 건 맞고요. 분명 그 두툼한 토크가 있어가지고 쭉 밀어주는 그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이렇게 통쾌한 그런 달리기 실력을 가진 거는 같지는 않다. 이제 요렇게도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예, 지금 넓은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낀 가장 임프레시브한 부분, 놀란 부분이요, 바로 노면 소음을 걸러주는 억제력입니다. 이게 고급차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뭐 흡차음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뭐 렉서스 수준으로 이렇게 막 바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 좀 포장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아스팔트가 좀 거친 편인데도 불구하고 바퀴 구르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안 들려와요. 지금 시속 7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보통 2급의 차는 이렇게 시내에서 이렇게 달릴 때도 이 바퀴 구르는 소리가 나거든요. 뭐 바닥 긁는 소리라 그러죠. 막 그런 게 들려요, 이런 소형차들이.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얘는 2급에선 최고인데요. 급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소형차가 아니고 뭐 중형차 이상 급의 그 흡차음 대책 NVH가 있습니다. 뭐 디젤 엔진이니까 엔진 소리는 분명히 있어요. 아까 풀가속 할 때도 약간 진동도 있었고, 그건 뭐 디젤 엔진의 한계고. 근데 이 노면에서 올라온 노면소음 억제력은 상당히 좋은데요. 돌튀는 소리 방금 뒤에서 났는데, 돌튀는 소리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흡차음이 잘 된 차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도 이렇게 조용하다? 이거는 놀랐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또 승차감 얘기를 해야겠죠. 도심주행 할 때의 승차감, 과속방지턱입니다. 네, 타이트하게 과속방지턱 충격을 잘 흡수하고, 이런 포트홀이 아니죠, 맨홀 뚜껑도 부드럽지는 않지만 잘 흡수하면서 넘어는 갑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세게 넘어볼게요. 예, 그 깡하고 날카로운 충격은 좀 그대로 전달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이제 소형차답네요. 예, 쿵쿵 하면서. 이거는 소형차답긴 한데, 그래도 바디 컨트롤, 이런 거, 서스펜션 튜닝 이런 거는 뭐 잘 돼 있네요. 이 MQB 플랫폼 덕을 많이 봅니다. 이 MQB 플랫폼을 제가 아까 차 외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또 휠베이스가 깁니다. 이 차 길이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제일 작은 이 차도 뭐 제가 작은 축에 속하지만 A1, 아우디 A3 이런 차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폭스바겐 고급이라고 알려진 폭스바겐 아테온도 이 플랫폼을 쓰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휠베이스나 이제 길이 같은 건 다르겠지만요. 네, 안전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제 그 비용을 아끼고, 그리고 이제 더 단건한 플랫폼을 여러 차 중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거, 이 부분이 좋은데, 역시 이게 뼈대 있는 집안은 이제 뼈대부터 다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플랫폼이 좋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승차감도 잡히고, 안정적인 핸들링, 또 폭스바겐 뭐 그러고 잘 알려져 있죠. 유명하죠. 안정적인 핸들링과, 그리고 또 노면소음 억제 능력. 이게 이제 흡차음보다는 샤시에서 이 노면 바퀴가 이제 노면과 충돌하면서 맞부닥치면서 바퀴에 전해지는 그 충격을 샤시가 잘 흡수 분산시킨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참 설계가 잘 된 거고, 저는 이게 플랫폼 덕분이라고 봅니다. 플랫폼 하나가 좋으니까 이렇게 차가 좋아지는군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분명히 주행 질감 자체는 차급을 넘어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마음에 듭니다. 이쯤에서 이제 차 뭐 경쟁력이나 이런 거 상품성에 대해서 살짝 좀 설명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얘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으면 가솔린 엔진이 들어왔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TDI 엔진이 2000년 TDI 엔진이 이제 예전 그 디젤 게이트 사태 때의 그 쓴맛을 보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이제 이렇게 속이지 않고 또 잘 억제하기 위해서 엄청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엔진룸 아까 보니까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런 돈을 많이 들인 차입니다. 비싼 차예요. 엔진이 비싼 엔진이에요. 이런 엔진을 여기다 넣으니까는 차 가격이 좀 올라갔죠. 폭스바겐 코리아는 아까 차 소개를 하면서 그래도 독일 사양보다 독일에서 판매되는 같은 사양에 비해서 1,500만 원이나 싸다, 뭐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지만은요, 그래도 비싼 건 비싼 겁니다.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시승차가 4천만 원짜리거든요. 물론 이제 프로모션 하고 뭐 하고 그러면 한 3천 중반대까지 떨어지긴 하지만, 근데 이 차급에서는 좀 가격이 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1.4 그 가솔린 엔진, 다운사이징 엔진이 이거보다 훨씬 저렴할 거예요. 진짜 몇백만 원은 그냥 세이브 하면서 팔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엔진을 들여오지 못한 속사정이 있었다고 하지요. 일단 유럽에도 이 가솔린 엔진을 팔고 있는데, 유럽에서 팔고 있는 가솔린 엔진은 국내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규정, 가솔린 엔진 미국 규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규정에 맞춘 가솔린 엔진을 따로 얹어서 해줘야 되는데, 본사에서는 비용 문제로 이제 그런 걸 안 해준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많이 팔릴 만큼 그게 매력적인 걸로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미국 사양 있는 그 가솔린 엔진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제타가 가솔린 엔진이 들어옵니다. 근데 얘는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네, 가솔린 엔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든 잘 만들어서 가솔린 엔진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좀 가격도 많이 낮추고 해서 경쟁력을 좀 높이면은 이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비싸요. 이 가격대에선 정말 너무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다른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이 차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 차가 분명히 차로서의 그 밸류는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차고요. 좋은데 가격이 문제네요. 자, 짧은 시간이나마 잘 타봤습니다. 폭스바겐의 엔트리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T-Roc. 락 솔리드 했습니다. 진짜 락 돌멩이처럼 단단하고 아주 훌륭한 플랫폼 위에서 기본기가 아주 출중한 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 그 TDI 엔진, 옛날 그 논란이 됐던 TDI 엔진에 비하면은 뭐 분명히 힘은 좀 빠졌지만 그래도 충분히 파워는 있었고, 시내 타고 다니기에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주행 소음이었거든요. 바퀴 그 타이어 소리가 안 올라온다. 그래서 유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이 겨울철이라고 안전을 위해서 이 시승차에는 전부 다 그 스노우 타이어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무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홈이 많이 잔홈이 많이 파여 있는 이 스노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노면에 이제 컨택을 할 때 소음을 좀 많이 흡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소형차 치고는 너무나 조용했어가지고 제가 참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고 궁금해 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 원인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타봤고요. 이 차는 가격이 조금 비싼 거, 그 아쉬운 부분만 빼놓으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 차의 승부수는 1.4 가솔린 모델이 이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시승 잘 해봤습니다. 리뷰 마치겠습니다.